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근혜님, 안녕하세요 89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위켄드님, 아파플릭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그 분위기 좋던 나스닥이 갑자기 하락 전환을 하며 끝난 것과는 별개로 우리끼리는 따로 또 자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적 발표 이전에 인텔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인텔이 이번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잘 내주면서 장후에 무려 7%씩이나 대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시점만 해도 인텔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략 8% 정도의 수익을 순식간에 보셨을 텐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다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텔의 이번 실적 발표를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무려 3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심지어 추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고요. 정말 그렇게나 조롱받던 인텔이었는데 역시 인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텔에 장기 투자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미 애프터장에서 수익 실현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아직 수익 실현을 못 하셨다면 오늘 프리장이 열리고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워낙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YCC 문제라던가 오늘 발표되는 PCE 수치에 따라서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리스크가 약간은 있거든요. 그러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또한 잘 고려하셔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초중반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FOMC 당일에는 시장이 파월의 발언을 좋게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지 헷갈려하며 증시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어제 시장은 파월의 발언 중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다는 말에 더 큰 무게를 두며 크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다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2분기 GDP 수치가 2.4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1.8을 한참 상회한 부분도 좋게 작용을 했고요. 2분기 기업들 실적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선 싫어하는데 이제 기조를 경기 침체가 없다는 쪽으로 잡고 움직이다 보니 평소와는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고용시장도 괜찮아? 야, 그럼 경기 침체 진짜 없겠네 하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채권은 지속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게 흘러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인플레 재발 우려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기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YCC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YCC라는 건 제가 예전에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이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채권 수익률을 강하게 누르고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넘어가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시 0.5%대로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놔두질 않고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분명 건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일본이 그래도 워낙 그동안 벌어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별탈이 없었던 거지, 혹시라도 추후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자생 능력이 떨어진 시장은 회복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채권 수익률이 0.5가 넘어가도 완만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냥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입장을 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 좋았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거냐. 이렇게 되면요, 해외로 빠져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요. 거기에 추가로 평소 같았으면 미국 채권 시장으로만 온전히 쏠릴 수 있었던 자금들이 일본 채권 시장으로도 양분되어 들어갈 확률도 꽤 높아지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도 완전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주식과 채권 모두 타격을 받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물론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이 곧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일본이 아직은 YCC 정책을 변경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도 사실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현 시점에 일본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돼버린 나라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 뻔히 안 좋은 거 아는 상황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갑자기 저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벽에 저런 깜짝 발표를 해서 미국 채권 시장의 반응을 한번 쓱 떠본 건데 생각보다 너무 아프게 반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입장을 다시 철회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요. 몇 시간 안 있어서 추후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들어간 중국 숏 양도 우려를 뒤집고 어제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시점에 들어가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마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하셨을 텐데요. 양도 아마 오늘 내로 승부를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다음 주까지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오늘 내로 그냥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하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